오늘도 그 햇빛이 좋아가지고 티코 동네 한 바퀴 나왔습니다. 오늘은 티코의 부식, 뭐 티코라기보다 차량의 부식 그 녹이 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답을 얘기하고 문제를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근데 물어봐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그 오래된 차 올드카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큰 애로점, 가장 큰 힘든 점,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차량의 부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차량은 금속, 금속이다, 메탈이다, 금속이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녹이 슬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녹이 슬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제 티코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이제 이게 96년도식이니까 지금 2004년, 내후년이면 30년 된 차입니다. 30년. 근데 차체는 자랑이 아니라, 내가 팔려고 이렇게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시면 차체는 부식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왼쪽도 한번 보시면은 지금 세차를 안 해서 그렇지 깨끗하죠? 이 밖에다 이게 내놓으면 비를 맞으면은 자연 세차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하에다 넣어놓으니까 뭐 흙먼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비가 오면은 저게 조금 쓸려가지고 세차가 될 텐데, 아무튼 우리 그 한국 차에 가장 흔한 휀다 쪽 부식도 없고, 뒤에도 휀다 쪽, 물론 이게 지금 몰딩이 돼 있어가지고 안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 휀다 쪽도 이 티코 보면 이쪽에 다 이렇게 녹이 슬어가지고 이 밑에 썩어 들어가가지고, 대부분 다른 티코 보면은 그런 티코가 많죠. 그리고 이제 이 티코를 고를 때 이 영상을 보시고 티코를 하나 장만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티코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점이, 물론 차 상태도 중요하지만 부식입니다. 부식. 이제 차를 이루는 건 크게 차대와 차체라는 건 겉에 거고, 차대라는 건 뼈대,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대, 이 차 골격을 이루는 이 뼈대 밑에, 그것이 이제 두 개가 이루어져 가지고 뭐 엔진을 받치고 있고, 이 내부에 뭐 운전석, 의자, 뭐 여러 가지를 받치고 있는 그런 차대는 이제 보이지가 않죠. 이 하체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가장 확실하게 보려면 카센터 가서 차를 떠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도 지금 하체 내부를 보면 차대도 깨끗합니다. 대부분 이코르가 됩니다. 차체가 깨끗하면 차대도 대부분은 깨끗하고, 차체에 부식이 있으면은 차대에도 부식이 여기저기 나 있어 가지고 구멍이 뽕뽕, 우리 사람으로 얘기하면 골다공증이 걸려 가지고 그냥 접촉사고만 나도 차가 그냥 접혀버리는 뭉개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이 티코는 건강해도 부식이 없어도 트럭과 트럭 사이에, 버스와 버스 사이에, 대형차와 대형차 사이에는 절대로 끼면 안 됩니다. 왠지 아시죠? 제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절대 사고가 나면 안 되는 차인데, 아무튼 부식을 얘기하면서 차대와 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아까 그 차를 고를 때 그 두 가지를 꼭 필연적으로 봐야 된다. 차체가 깨끗하다고 오케이 하면 안 되고, 카센터 가서 주인자 양반한테 뭐 용돈 지어주면서 한번 떠가지고 차체를 한번 차를 띄운 상태에서 하체를 필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대에 뭐 구멍이 뭐 부식이 나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리는 데는 없는지. 이 티코의 가장 큰 병은 이 본네트 열어서 이 이제 이 앞바퀴죠. 바퀴 축을 지지해주는 그게 차대와 바퀴가 붙어 있는 게 하우스인데, 이 하우스 쪽 주위에가 녹이 부식이 나가지고 이 하우스가 그냥 이 바퀴가 막 건들건들 막 위아래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 뒤에도 이 바퀴를 지지해주는 축과 차대가 붙는 이 하우스 쪽이 구멍이 뽕뽕 뚫려가지고 녹이 나가지고 잘못하면 그 언덕, 그러니까 이 방지턱 잘못 넘어져가지고 방지턱 세게 넘다가 바퀴가 가라앉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차체 이 바퀴 축이 여기 보이시죠? 저기 녹이 난 것 같은데, 어차피 뭐 검은색 이 도색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색깔을 보라는 게 아니라 녹이 이렇게 피어나는지 안 나는지를 필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식을, 아까 오일드카의 가장 큰 적은 부식이라고 했는데, 부식을 방지하려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차를 그러니까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동을 시켜서 보관하든지 그게 안 되면은 비를 안 맞추면 됩니다. 비를 안 맞추고, 겨울철에 첫째는 비를 안 맞추고, 두 번째는 겨울철에 눈길을 주행 안 하면 됩니다. 눈이 올 때 주행을 아예 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뭐 염화칼슘, 왜 그런지 아시죠? 염화칼슘, 그 제설 작업한다고 염화칼슘을 뿌리면 그 도를 달리게 되면 염화칼슘이 하체에 이렇게 튀겨서 묻게 되는데, 우리 국산차들이 휀다 쪽이 이쪽이 가장 먼저 이렇게 휀다 쪽이 동그랗게 가장 먼저 썩는 이유가, 이 바퀴가 돌면서 염화칼슘이 이 차체에 튀겨가지고 앞바퀴나 뒷바퀴나 이 휀다 쪽이 가장 먼저 썩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렇게 주행을 하고 나서 뭐 하체 세차를 한다고 하는데, 세차를 해도 완벽하게 염화칼슘을 제거를 못 합니다. 한번 묻은 염화칼슘은 구석구석에 침투를 해가지고 차를 썩히는데, 그래서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주행을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이 차가 이렇게 깨끗하게 시간이 지나도, 뭐 40년 50년이 지나도 그 두 가지만 지켜도 깨끗하게 차체에 부식 없이,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같은 차종에 같은 연식인데 어느 차는 이렇게 깨끗하고 어느 차는 완전히 막 그 전쟁터에서 그 폭탄을 맞은 것처럼 막 녹이 슬어 있고 막 구멍이 뽕뽕 뚫려 있고, 그런 비교가 많이 되는데, 그것은 차량 관리의 문제입니다. 뭐 원천적으로 외제차, 국산차 뭐 그런 얘기 비교를 안 해도 그런 제조사 측의 그런 경향도 물론 있지만, 이 관리하는 측면도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상의 문제인데, 이게 그 슈퍼티코하고 민자티코가 있죠. 민자티코는 이 몰딩 옆에 이게 지금 갑옷처럼 이게 슈퍼티코다 보니까 이 갑옷을 입혀놨는데, 이게 이런 식의 제작이 가장 그 부식에는 취약합니다. 이 물기가, 비를 맞아서 물기가 이 구석구석 스며들면 이 노출된 데는 바로
증발을 해버리니까 노출이 돼 있으니까 부식에서 자유로운데 조금 덜한데, 이 침투를 한 물은 이런 갑옷에 뭐 몰딩이 된 이런 쪽은 이 물이 침투를 해서 이 안에서 아무리 방층 작업을 잘 해놓고 도색을 잘 해놔도 녹이 쓸 확률이 이 노출된 데보다는 엄청 높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몰딩을 벗겨보면 막 이 겉에는 멀쩡한데 이 몰딩 안에는 막 구멍이 뽕뽕 뚫려 있는 그런 경우를 허다하게 보는데, 제 것도 자신은 못합니다. 이거 몰딩 띄워보면 이 안에서 녹이 피어 있을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죠. 이 옆에도 이게 제가 뭐 된 게 아니라 이 슈퍼티코가 원래 이렇게 슈퍼맨이 등치가 이 등치가 있어서 있게 보이려고 했는지 몰라도 이 몰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슈퍼티코를 전 몰딩 다 떼어내버리고 민자로 개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좀 몰딩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멍이 차체에 이렇게 뚫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취약하고, 아무튼 이 부식은 이 차량에서 암적인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암. 그래서 뭐 이런 쪽에 부식이 있어가지고 수리를 바로바로 해야 되는데, 수리를 안 하고 놔두면 이게 암처럼 이렇게 번져가지고 점점 더 커지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런 조그만 점으로 시작했던 부식이 그냥 방치를 하게 되면 점점 커지면서 이렇게 계속 번져가지고 암이 전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부식이 일어나는데, 부식이 보면 초기에 잡아야 됩니다. 초기. 그런데 한번 피어오른 부식은 절대 완벽하게 수리를 잘 하면 되겠지만, 대부분 열의 7, 8은 다시 피어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녹이 이렇게 현다 쪽에 피어오르면 수리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부분을 도려내고, 여기에 부식이 있으면 그 부분을 좀 더 크게 도려내고 같은 모양으로 철을 대 가지고 용접을 합니다. 그 같은 모양을 용접을 해서 그 위에 바다 섞고 우리 차량에서 많이 쓰는 바다칠을 해 가지고 민 다음에 이제 그 도색을 하게 되는데, 그 방청 작업을 제대로 이렇게 안 하게 되면은 그 수리했던 부분이 6개월, 7개월, 8개월 지나게 되면은 다시 녹이 나면서 그 바다를 이렇게 치고 나옵니다. 이제 부식이. 그러면 바다가 금이 그 논두렁에 그 가뭄난 논두렁처럼 쩍쩍 갈라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게 그래서 바다 수리를 하더라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유명한데 잘하는 데를 가야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부식 수리라고 해도 조금 잘하는 곳, 그러니까 길거리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분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데보다는 제대로 이렇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리점을 가서 제대로 수리 한 번에 하더라도 하는 게 낫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차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올드카를 보유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되는 부식. 한번 부식이 번지면 진짜로 잡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식 때문에 차량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